항변권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 동시행위 항변권하고요, 뒤에서 이제 살펴볼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쌍무계약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쌍무계약이라는 게 이거죠. 계약이 성립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계약을 가리켜서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매를 가장 대표적인 이슈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이라는 것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에서 계약 내용으로서 특정하게 먼저 등기를 넘겨준다든가 먼저 대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 갑과 을 사이에 각각의 채무라고 하는 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라고 하는 거, 이거 동시이행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얘기를 하기를 5월 1일 날 등기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우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즉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등기를 못 넘겨주겠다라는 식의 논리 구조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자, 지금 5월 1일 날 갑은 등기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사안에 있어서, 자, 을이 갑을 상대로 얘기를 합니다. 너 해지할 거야. 왜 등기 안 넘겨줘?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지금 갑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나 등기 못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게 되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가장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싶시다. 갑과 을 사이에 5월 1일 날 등기를 갑이 먼저 넘겨주고 5월 31일 날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등기 등을 넘겨주기 전이라고 치고요. 자,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보호받는 제3자의 문제인데 이건 잠시 유보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일단 동시이행의 항변권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연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일시적이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죠. 일시적 계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채무 불이행했습니다. 즉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해제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케이스와 부정되는 케이스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인정되는 케이스라고 하는 거, 만약 인정이 됐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행 지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전제해요. 그럼 이제 을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난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법원 판사에서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행 지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요,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고 싶을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는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쟤는 나한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서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 이행지체라고 하는 문제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할 것, 요게 하나의 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해제권 행사를 저지하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됐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법원에서는요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것을 내리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이행 상환 판결,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이행 상환 판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매도인 갑은 날짜 됐으니까 뭘 해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다오 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법원의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알아, 내가 등기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지금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나는 소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지금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해하지 마시라. 쟤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쟤는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법원의 판사가 계약서를 쭉 보더니만 그러네, 따로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과 매매대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될 것이고, 이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 바로 법원의 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 너 갑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라 라는 판결, 이걸 이름하여 이행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부릅니다. 자, 갑이 등기를 넘기지 않아서 을이라는 사람 매수인이 원고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얘가 원고인데 결국 등기를 넘겨봤긴 넘겨봤잖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일부는 승소는 승소야. 대신 얘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하는 거. 결국 이게 뭐냐면,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라 라는 게 이행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대신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상환해라 라고 하는 상환, 그래서 묶어서 이행상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요즘엔 잘 내지 않는 주제인데, 원고 승소 판결 틀렸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이렇게 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렇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요즘 거의 구성 역시 안 되는데, 자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면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행상환 판결 하나 얘기하고요,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트의 출제 이슈인데, 뭐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으로서 1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라고 하는 것을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행기가요, 만약에 이행기가 자 5월 1일이다. 그러면 이제 5월 1일 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줘야 되고요, 을은요 갑에게 매매대금 1억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갑에 대해서 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빌려줬던 과거가 있었나 보지. 그래서 자 을이 주장을 하기를,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줘, 법원의 판사가 인정하니까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 내가 받을 돈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줄 돈 1억하고 통쳐서 어떻게 하자, 난 돈을 못 주겠다, 그리고 나서 빨리 등기만 넘겨다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도 그럴싸해. 이 사람이 돈 주면 또 갑이 또 1억을 또 갚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돈 퉁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요, 이걸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민법 조문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리 앞에서 상대방 인단독행위라고 하는 것 중에서 동의, 철회, 상계, 취소, 해제, 동철, 상추, 취해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계라는 것은 내가 줄 거하고 받을 거 있는데 통치자라는 개념을 우리 법에서는 상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 실질적인 시험 문제 포인트 동시이행항명권이 인정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행 상환 판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그래라 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한편 매수인이 돈을 줘야 되는데 이와는 별개 문제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해서 매도인한테 1억을 꿔줬던 적이 있다. 내가 줄 돈 1억하고 받을 돈 1억 퉁쳐가지고 없던 일을 하다. 돈에 관해서는 없던 걸로 하고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뭐래라 등기를 넘겨다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동시이행항명권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게 이행상환 판결이라는 키워드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명제, 이렇게 하나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동시이행항명권 파트에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나왔던 거 바로 이행상환 판결 그리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쉬워. 뭐 사령 문제를 구성할 때 이행상환 판결, 이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표현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요건 나중에 어디에서 지금 이제 유치권 파트에서요, 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이행상환 판결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상계는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인데 바로 어디에서 동시이행항명권이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주요 이슈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쟁점, 동시이행항명권이 부인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단순 판례 암기 영역이 될 텐데, 제가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걸 따로 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보통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져. 그냥 우리 앞에서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얘기를 할 때 가등압대라고 하는 녀석들은 어떻다? 바로 가등압대에 관한 부분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웠듯이 바로 동시이행항명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사실 3개가 주로 쟁점이 됐던 바가 있는데요. 31회 때 새로운 그동안 내용은 별게 없어. 내용은 별게 없는데 하나가 더 추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라고 하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동시이행항명권이 부인되는 케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 피배임협, 이렇게 피배임협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차피 쌍무계약이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양당사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매매교환이잖아. 매매교환 임대차인데 그 중에서 동시이행항명권, 매매교환 임대차는 모두 다 동시이행항명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동시이행항명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피배임협이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가등압대와 같이 맞물려서 기억을 해야 될 게 피배임협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겁나 어려운 거야. 그럼 피배임협을 제외하고 모두 다 어떻다? 동시이행항명권이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동시이행항명권이 부인되는 케이스를 외우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또는 담보가능계 말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 경로에 있어서 자 근저당권자의 배당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도 동시 이행항명권이 부인된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도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의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는 것도 동시이행의 항명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피배임이 가장 주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약간 어려운 거 뒤에서 이제 허가 구역 안에 토지거래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가 네 번째 항목이 됩니다. 이것도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될 문제인데 그래서 좀 알고 싶다. 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해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 개념부터 가겠습니다. 갑소위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부어주고 소위 저당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담보 가등기를 가지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권이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 을이라는 사람 담보 가등기권은 나중에 또 저당권도 마찬가지 물권도 파악해서 주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이행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저당권이라고 부르고 또는 담보 가등기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담보 가등기권 또는 저당권 관련해서 지금 자 갑이 X주택을 담보로 해서 국민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돈을 갚기로 했다고 하십시다. 자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에 대해서 야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갑이 얘기하기를 너 저당권 등기 말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을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안 했어. 나도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이다. 토익 동시 이행항명권을 주장을 하게 됐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필 때는 언제고 돈부터 갚아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 채무의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바로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그 돈 다 갚아야지 을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당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말소할 의무, 후이행 의무가 된다. 그래서 얘기가 제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기본 이슈가요. 돈부터 먼저 갚아야 될 사안들이 피배임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이슈요. 무인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되게 복잡한 사안입니다.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의 일종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해서 여기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자, 지금 현행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X 부동산에 경매 입찰을 해서 매각대금을 법원에 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소유권 이전기 넘겨오기 전이랄지라도 매수인이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한편 그 이 X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받았던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을 했던 근저당권자에게 그 매각 대금을 법에 정한 순서, 금액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근저당권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병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병한테 촉탁을 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매가요.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받았던 돈은 법원한테 돈을 토해내야 될 테고 이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안에서 이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배당금을 돌려달라라고 법원을 통해서 을한테 근저당권자에게 병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먼저 말소해.
그래야지 내가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겁나 길어요, 사연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지금 매수인 병명의로 등기가 된 상태이고요. 이 경매가 무효가 돼서 다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판례에서는 배당금 반환 의무가 소유권 이전께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앞에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이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이듯이,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듯이 배당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돈부터 먼저 토해내야지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 가능하다. 즉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라 배당 반환 의무와 선이행 의무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거 봐요. 더럽게 어렵잖아.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피배임협 이렇게 외워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또 한 번 알아보고 싶어.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원한다 드렸죠. 근데 더럽게 헷갈리잖아. 아직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한 주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 요지는 뭐냐면 돈부터 갚아 임마, 이런 얘기야. 세무자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기 전에 돈부터 갚아. 소유권 이전께 말소물을 청구하기 전에 근저당권자 돈부터 갚아. 배당부터 토해내 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임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죠. 이것도 어려워. 이건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개념을 다 소화해야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갑소위에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주임법에서 공부하겠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공부할 주택이긴 하지만은 임차인은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소위 대항력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은 없어요. 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등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취득합니다. 한편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은 대항력 우선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보증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딴 데로 이전을 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모두 잃게 됩니다. 다시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분 나쁘죠. 아, 얘가 구질구질하게 그걸 또 법적으로 해. 좀 기다리면 어차피 돈 줄 건데 좀만 기다리던가. 근데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한테 문제를 띠익하는 거랍니다. 야 임마, 보증금 반환할 테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해. 아니, 임차권 등기 말소해야지 내가 보증금 줄 거야. 소위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먼저 반환해. 그래야지 임차권 등기 말소 문제가 발생한다. 세 가지다. 피담보 채무 먼저 변제해. 그래야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배당금 먼저 반환해. 그래야지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마지막 임대차 보증금 먼저 반환해. 그래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피배임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소위 동시이행협력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거 나중에 유동적 무효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엑스토지,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요, 두 사람 사이 계약이 성립한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로 하는 것은 일단 유효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 없고요. 아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그냥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당사자나 의사의 합치를 너무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유동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거래가 신청 과정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 과정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한다거나 또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짓기를 해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시행협력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울 주제예요. 어쨌든 간에 네 번째 제일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워요. 저당권 알아야 되죠. 경매도 알아야 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라는 개념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 피배임 협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동시이행협력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니다. 정리입니다.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매매권 임대차가 우리 시험에 항상 예시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바로 동시이행협력권이 인정되게 되면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동시이행협력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쌓여있습니다. 사연 많습니다. 어떤 경우 인정되냐? 더럽게 많아서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배임협이라고 해서 부인되는 케이스만 외우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피배임협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다 어떻다? 동시이행협력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게 이런 식이라고 부인되는 케이스와 인정되는 케이스를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은 출제 이슈야. 그래서 피배임협 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협력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은 출제고 지금 제가 판례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편 동시이행협력권이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법원의 판사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실은 채무를 이행하시오 등기 넘겨주시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시오. 이행 상환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하나 더, 퉁칠 수가 없다.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시이행협력권이 인정됐을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강조드린 것처럼 피배임협, 개별적인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오늘 한번 보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시이행협력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피배임협을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이게 쌍무계약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 쟁점 삼게 되는 동시이행협력권에 관한 주제가 될 테고요. 이에 대응 해석 또 하나의 쟁점으로서 후발적 불능 혹은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거 잠시 끊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